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갱이. 오늘 다룰 작품은 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본즈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각본과 캐릭터 디자인, 음악 등 카우보이 비밥의 제작진들이 총 집결했으며 낙원을 찾아다니는 늑대들의 여정을 통해 순환되는 죽음과 소생, 암울한 현실 속의 희망을 그려낸 포스트 아포칼립스 애니메이션 울프스 레인입니다. 본 영상은 울프스 레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랜 옛날 태초의 인간이 동물이었던 시절,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는 낙원으로부터 늑대를 지상에 내려보내어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늑대의 몸 일부를 받게 된 인간은 짐승의 몸이 아닌 현재와 같은 육체를 손에 넣게 되며 점차 지배층인 귀족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들의 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귀족 달시아 1세는 고대 연금술을 연구하여 낙원에서만 피는 달꽃을 인간형으로 만든 뒤 수많은 늑대들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낙원의 문을 열려하고, 그러나 너무 이른 시기에 낙원을 열어버린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는 건 물론 가문 전체의 낙원의 저주를 받게 되어 달시아의 후손들은 신체 일부가 늑대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인 낙원병을 앓게 됩니다. 낙원 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걸어도 같은 길이 계속될 뿐. 그런데 왜 이렇게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걸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낙원을 향해 가라고. 늑대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구만.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 세상 어딘가에 낙원이 나타난다는 얘기 말이오. 다만 거기가 어딘지는 오직 늑대만 알고 있다고 했었지 아마. 늑대는 죽음의 사자야. 그런 미신 같은 얘긴 믿을 게 못 돼. 그 녀석들은 이미 200년 전에 멸종됐지 않소? 옛날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로부터 200년의 세월이 흘러 매서운 추위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멸망해가는 세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늑대 텔러는 우연히 갱단의 아지트에 쓰러져 있던 하얀 늑대 투스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투스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한 텔러는 야성적인 그에게 함부로 인간을 죽여선 안 된다고 충고하지만, 오히려 투스는 텔런의 모습이 늑대의 긍지를 버린 것이라 비난하며 인간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까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갱단의 막내인 겔의 저지로 텔런과의 교전을 그만두게 된 투스는 홀로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클리오스 보안관 출신의 늑대 사냥꾼 쿠엔트 야이덴에게 발견되고, 이에 그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투스는 그대로 쿠엔트와 함께 경찰인 허브 리보스키에게 체포되었다가 그곳에서 비어드라는 황색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잡혀온 녀석은 생전 처음 봤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쉬고 싶었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그냥 달리 갈 데도 없고 눈속임으로 모습을 살짝 바꾸면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어. 늑대의 긍지를 버린 거야? 하지만 죽으면 긍지도 아무 소용없잖아. 비어드의 말에 큰 공감을 얻은 투스는 텔런의 갱단인 본 건물을 습격한 사이 인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비어드와 함께 탈출하고, 한편 귀족들의 식량을 훔쳐 달아나던 텔런은 추락할 위기에 놓인 겔을 구해주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본 모습에 비명을 지르면서 무심코 겔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하여 겔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오해를 사게 된 텔런은 경찰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갱단의 부하들을 떠나 홀로 뒷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어린 늑대인 하울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울이 인간 앞에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발견한 텔런은 인간에게 길들여진 그를 한심하게 여기면서도 차마 자신의 동족을 내버려둘 수 없어 하울의 기운을 차릴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켜줍니다. 한편 허브의 전처이자 귀족 오캄의 연구소 직원인 쉘 드그레는 자신의 연구 대상인 꽃의 소녀 채자가 갑자기 눈을 뜬 것을 발견하며 이번에 붙잡았던 거대한 개가 전설의 동물인 늑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연구소에 쳐들어온 달시아 3세를 발견한 쉘은 그가 가진 늑대의 눈에 의해 꼼짝없이 채자를 빼앗기게 되며 그날 이후 오캄의 탈환대에 들어가 그녀의 행방을 조사합니다. 그로 인해 쉘에게 집관리를 부탁받게 된 허브는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다가 우연히 달시아 1세가 쓴 책인 달의 문서를 발견하는데, 제법 사내다운 모습이 됐군. 이걸 본 적 있나요? 이 책을 남겨놓고 쉘이
내 전처가 사라졌어.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불타는 듯이 빨갛게 변해가고 있어. 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 아직 눈이 보이는 동안에 늑대를 찾아다닐 밖에. 자네도 여자를 찾아보게나. 자네한테 소중한 여자라면 말이야. 쉘, 옹기종기 손잡고 어딜 가자는 거야? 낙원에. 웃기지 마. 너희들 왜 이 마을에 있었던 거지? 꽃향기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 마을을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나 설쳐되는 거야? 물론 죽으러 가는 거야.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야,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와, 탈론! 둘이 온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마. 그 후 체자를 쫓아 여행을 시작한 투스 일행은 험난한 산들을 넘은 끝에 폐허가 된 어느 광산 마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기차역에 사는 늑대들을 만난 투스는 그들이 낙원을 찾다가 포기한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인간들의 개가 되어 그 고용주가 주는 식량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투스는 마을의 늑대들과 싸운 상처를 치료한 뒤 곧장 낙원으로 통하는 터널에 가려 하지만, 이번엔 그 늑대들이 몰래 비오들을 인간에게 팔아치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의 리더인 잘리를 찾아간 투스 일행은 조금이나마 늑대의 긍지가 남아있던 잘리와 달리 그의 동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동족을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음을 깨달으며 황급히 비어드가 실려있던 트럭을 습격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엔 온 사방에 비어 있었어.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피는 새하얀 꽃. 그런데 다 불에 타버렸지. 살아남은 건 나 혼자뿐이야. 나한텐 이제 무리도 없어. 내가 갈 곳은 낙원밖에 없어. 난 여기서 더 이상은 못 가. 우리가 향했던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갈 수 없는 자가 있을 거야.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꽃은 강하다. 그 모습을 감추긴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마치 우리 늑대처럼. 한편 달시아의 비행선을 찾아낸 오캄의 탈환대는 그가 체자를 이용해 낙원의 입구를 찾으려 함을 깨달으며 곧장 그의 비행선을 총공격하고, 그 순간 체자가 투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발견한 달시아는 갑자기 비행선에서 몸을 던지는 그녀를 간발의 차로 붙잡지 못하며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체자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연인인 하모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달시아가 체자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하모나가 가문의 저주인 낙원병에 걸렸기 때문이며, 낙원에만 가면 그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달의 문서를 토대로 낙원의 문을 열려 했고, 그러나 이번엔 하모나의 쌍둥이 언니인 자가라가 오캄을 살해한 뒤 마찬가지로 꽃의 소녀와 늑대들을 노리면서 달시아는 그들보다 먼저 체자를 되찾기 위해 황급히 늑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쿠엔트와 함께 늑대를 찾아다니던 사냥견 블루는 과거 쿠엔트의 가족들을 죽인 것이 늑대라고 믿었기에 투스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공격 태세를 취하지만, 체자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늑대의 본능이 깨어나게 되고, 이에 자신이 늑대의 혼혈이었음을 알게 된 그녀는 더 이상 쿠엔트의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간화한 모습으로 체자를 뒤쫓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 꽃은 달의 부름을 받고 낙원으로 돌아간다. 좋은 꿈을 꿨나 낙원에 가는 꿈이라도 돌아오너라, 체자. 방해하지 마! 이제 그만해. 가지마, 가지마 체자. 목숨 같은 거 아깝지 않아. 반드시 이것이 지켜줄게. 자가라경의 손길이 여기까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지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고 싶어. 늑대 따윈 없어도
나한테는 이 눈이 있어. 언제든지 만나러 갈 수 있어. 그래, 이제고. 달시야, 사랑해. 달시아가 채자를 데리고 돌아왔을 땐 이미 자가라가 하모나의 숨통을 끊은 뒤였고, 이에 엄청난 슬픔에 빠진 그는 지금껏 낙원을 쫓았던 세월이 모두 덧없었음을 깨달으며 하모나를 죽인 자가라는 물론 모든 전설의 시작이었던 늑대들에게도 증오를 품게 됩니다. 한편 채자를 빼앗기고 망연자실하던 투스 일행은 우연히 주변 불량배들에게 쫓기던 블루를 맞닥뜨리게 되며 일단 그녀와 함께 다음 목적지인 다이시아의 성으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블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낀 비어드는 늑대와 개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점차 모든 걸 다 벗어던진 채 블루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쉘, 정말 아름다워. 자, 허브, 그만 일어나. 허브? 간만에 꽤나 좋은 꿈을 꿨나 보지. 아니요, 슬픈 꿈을 꿨어요. 반복되는 엇갈린 생활, 그리고 이혼, 정해진 코스지. 입만 열면 채자. 그건 또 뭔가? 생명이에요. 식물의 생명을 추출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꽃의 아가씨와 늑대라. 늑대가 있었지. 마치 날 비웃듯이.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것들을 모두 불태우고서 말이야. 고 쿠엔트와 함께 어느 변두리 마을을 방문한 허브는 여러 수소문 끝에 결국 쉘을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채자를 찾아 떠나려 하고, 이에 마지막까지 쉘과 함께할 것을 결심한 허브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달시아의 성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그곳에서 달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가라의 군대가 달시아의 성을 공격하면서 투스와 허브 일행은 또다시 채자를 놓쳐버리고, 이에 홀로 자가라의 비행선을 쫓아가던 투스는 달시아의 성이 폭발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음과 동시에 그만 영혼의 정원, 즉 가짜 낙원의 환상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사이 행방불명된 투스를 찾아다니던 동료들은 우연히 늑대를 숭배하는 원주민인 몽족을 만나 투스가 어느 독초 아래에서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는데, 난 왜 살아남은 거지? 무엇 때문에 난 여기 있는 걸까? 넌 홀로 살아남은 게 아니야. 꽃이 힘을 다해 널 지키고 돼지가 널 보듬어 살린 거지. 너한테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을 거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거라. 여긴 네가 찾던 낙원이 아니야.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너하고 난 종류가 달라. 안녕, 투스. 제자. 지금까지 혼자 어디 있었던 거야? 좋은 것이었지. 마치 낙원 같았어. 하지만 진짜가 아니었잖아. 쫓겨나 버렸어. 한편 채자와 함께 체포되었던 쉘과 허브는 오캄의 타란데가 자가라의 군대를 기습한 틈에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자가라의 비행선이 채자와 허브를 데리고 떠나면서 결국 쉘과 블루만이 탈출에 성공하고, 이에 자가라의 성이 있는 로스트시티에 잠입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늑대만을 사냥하는 특수 부대원들을 맞닥뜨리게 되며 과거 쿠엔트의 마을을 불태운 존재가 바로 자가라의 군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 마찬가지로 로스트시티에 잠입했던 투스 일행은 각자 흩어져서 자가라의 성을 찾아보던 중 갑자기 비어드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보자마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그 순간 오랜 세뇌에서 벗어나게 된 비어드는 자신이 동족들을 사냥해왔던 자가라군의 늑대였다는 것과 항상 차고 다니던 목줄에 추적장치가 달려있었음을 깨달으며 지금껏 자신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만났어. 하얀 늑대. 네가 꽃에게 선택받은 늑대군. 이제 마지막 의식이다. 늑대의 싱싱한 피를 월광로에 지펴라.
무사했구나. 네가 우릴 이 성으로 유인해 온 건가? 나도 몰라. 수많은 늑대가 박제된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 그럼 날 죽여! 지금 당장! 그만둬. 이러는 거 비워도답지 않아. 나다운 게 도대체 어떤 건데, 어떤 게 진짜 난지 나도 잘 모르겠어. 도망치려면 지금뿐이야. 넌 어디 가려는 거야? 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후 낙원을 여는 의식을 시작한 자가라는 과거 달시알세가 사용했던 연금술 장치로 채자를 꽃 피우려 하며 그렇게 피워낸 낙원을 통해 달시아 3세와의 사랑을 이루려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달시아는 사랑에 눈이 멀어 본인의 여동생까지 죽인 자가라를 한심하게 여기며 그녀가 연 낙원은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일 뿐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낙원 속에서 투스의 모습으로 구현한 달시아가 자가라의 목을 물어뜯으면서 인공 낙원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왜지? 모두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어째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지? 사랑하고 있어. 자, 어서 가자. 우리 같이 낙원을. 그만둬! 아까 그 단검 독을 묻혔지. 당신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영원히. 방해하지 마! 달시아. 언제 태어나 언제 죽어가는 걸까? 이 별은 몇 번씩이나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고 낙원이 되어 되살아난다. 이 세계는 누군가가 문을 연 낙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윤회를 거듭할 것이다. 한편 홀로 늑대를 찾아다니던 쿠엔트를 발견한 블루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과 동시에 과거 클리오스를 불태웠던 범인이 자가라의 군대였음을 알려주지만, 쿠엔트에겐 늑대를 말살하는 것만이 삶의 이유였기에 블루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후 군대에 차에 편승하려다 실패한 블루는 다친 쿠엔트를 짊어진 채 투스 일행과 합류하여 계속 낙원을 향한 여행을 이어갑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땅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어 버리고, 이에 황급히 일행들을 하차시키던 허브는 채자를 데리고 나온과 동시에 쉐를 태운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왜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세계가 멸망해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거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난 지금 이렇게 당신하고 같이 있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미래를 믿고 싶어. 당신 달라졌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이를 낳자. 그래, 새도 키우는 거야. 뭐든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쉐를 잃게 된 허브는 채자 연구에 열과 성을 다했던 아내의 바람대로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을 결심하며 연료가 닿을 때까지 오직 낙원을 향해 전진하고, 그 과정에서 하울이 인간에게 호의적임을 알게 된 블루는 만약 자신이 먼저 죽으면 대신 쿠엔트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은 순수한 늑대가 아니므로 낙원에 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한편 자가라의 독에 갉아먹히던 달시아는 점차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짐승으로 변모하며 그 늑대의 본능에 의해 미친 듯이 낙원을 갈망하게 되고, 이에 또다시 채자를 쫓아온 달시아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쿠엔트에게 총구를 겨누며 자신이 과거 클리오스를 불타게 만든 원인, 즉 당시 자가라의 군대에게 쫓기던 검은 늑대였음을 밝힙니다. 그 순간 먼저 방아쇠를 당겨버린 쿠엔트는 달시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던 하울이 대신 그 총탄에 맞은 것을 발견하는데, 너희들은 아주 오래전에 인간으로 전락해 낙원에서 영혼이 추방된 늑대야. 약속했어요, 블루하고.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다 같이 낙원에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너였었구나.
너였어. 구 낙원의 입구인 시작의 산을 찾아간 투스 일행은 귀족들이 세운 봉인의 탑이 무너지면서 낙원을 여는 열쇠인 시작의 나무도 본래의 힘을 되찾았음을 알게 되고, 이에 늑대들과 함께 시작의 산을 오르게 된 허브는 결국 선천적인 체력차로 인해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며 쉘의 손수건을 얼굴에 묻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때 늑대의 모습을 한 다이시아를 맞닥뜨린 투스 일행은 그가 선택받은 늑대가 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체자를 지키려 하지만 부상을 입은 비어드와 혼혈인 블루의 힘으론 역부족이었고, 이에 블루와 함께 죽을 고비에 놓인 비어드는 텔런에게 동족을 배신했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어금니로 자신의 숨통을 끊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비어드,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둘이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어. 끝을 내줘. 날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부탁해. 너무나 괴로워. 낙원에서 다시 만나자. 그 후 곧장 다이시아를 쫓아간 텔러는 죽은 동료들의 목까지 투스의 공격에 힘을 실어주지만 결국 복부와 다리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고, 이에 동료들은 모두 잃게 된 투스는 다이시아로부터 자신이 언제나 외톨이였던 이유가 세상의 유일한 늑대 종족, 즉 선택받은 늑대였기 때문이란 말을 듣게 되며, 이 모든 여정은 선택받은 늑대가 낙원을 열기 위한 자연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넌 왜 늑대가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귀족으로서 여는 낙원은 결국 모조품에 지나지 않아. 그건 그저 환상일 뿐. 처음부터 너만 있었으면 낙원의 문은 열렸어. 그런 피라미드를 끌고 오지 않았더라도. 난 외톨이였어. 그대로 혼자였다면 낙원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넌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곳에 몸에 흐르고 있는 건 또 당신은 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여기가 낙원의 입구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없어. 꽃은 또다시 필 수 있어. 이것은 계속 투스를 기다릴 거야. 다음에야말로 꿈꾸던 낙원. 제자! 제자가 완전히 시든 후 꽃씨가 된 것을 발견한 투스는 결국 낙원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으며 새하얀 눈밭 위에 지쳐 쓰러지고, 그 후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붉은 달이 다시 대지를 재생하면서 얼어붙었던 땅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백지였던 달의 문서 마지막 장에 달꽃으로 가득한 낙원의 풍경이 그려지며 제자가 뿌린 씨앗들이 꽃을 피워내고, 이에 빙하기가 끝났음을 깨달은 투스는 붉은 달이 점차 진주색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으로 환생한 투스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한 동료들과 달리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낙원을 찾아 달려나가며 울프스 레이는 끝을 맞이합니다. 울프스 레이는 카우보이 비밥의 시리즈를 구성했던 노부모토 케이코의 각본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중에 제작비 부족으로 총집편을 4편이나 방영한 탓에 결말 부분인 OVA 4편을 추가로 제작하였고, 특히 뛰어난 작화와 연출, 몽환적인 음악으로 낙원을 찾아다니는 늑대들의 비애를 멋지게 그려냈지만 설정집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만큼 불친절한 세계관 설명과 제작비 부족 탓인지 후반으로 갈수록 급하게 전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낙원병이나 다이시아의 돌 등 보충되지 못한 설정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찾았던 낙원은 결국 귀족도 늑대를 위한 것도 아닌 멸망과 소생, 즉 윤회라는 자연의 섭리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다이시아의 안구가 꽃 한 송이를 오염시키는 모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낙원 또한 지금처럼 타락과 멸망을 반복할 것임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낙원을 찾아다니는 투스의 모습은 마치 허상을 쫓는 몽상가처럼 시청자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허무함을 안겨주지만
본 작품에서 말하는 희망은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가 아닌 등장인물들이 낙원을 찾는 여정 속에서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모습, 그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그릴 희망이라 표현하고 있기에 보다 해피엔딩에 치중한 열린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울프스 레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